최근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구리는 경기 선행 지표라는 의미에서 닥터코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서도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닥터코퍼를 넘어 슈퍼코퍼 시대가 왔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연 구리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김동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금과 은에 이어서 구리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25년 한 해 동안 구리 가격이 16년 만에 42%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수요는 넘치는데 정작 인도네시아라든지 칠레 같은 남미에서 광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에 큰 구멍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구리 원광을 구하려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확보하려는 기업들 사재기하고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구리에 돈을 투자하려는 흐름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수요 급증, 공급 차질, 그리고 경제 정책의 변화라는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구리 가격이 역대급으로 지속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구리는 글로벌 호황 사이클과 밀접하게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그런데 이번엔 경기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호황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가 AI를 필두로 이어지는 전력 교체 수요라든가 부품의 사용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예,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이 첨단 산업은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미래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과는 상관없이 구리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 수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닥터코퍼가 통하지는 않죠,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광산들이 구리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천 광산이었는데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그 동굴 쪽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구리라는 게 구리 광산이 탐사에서 생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구리 광산 투자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10년 후에 구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는 불균형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간의 자원 확보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이 닥터코퍼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구리 생산 자체, 공급 자체에 있어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보여지듯이 그렇다면 AI나 전력 인프라나 전기차 이러한 산업 영향은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예, 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 또 그 AI 버블론 이런 비관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등의 제조업은 지금 심각한 비용 압박에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구리 대신에 저렴한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교체하거나 고난도 혁신 설계를 위해서 원가 상승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R&D라는 게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제조업 분야가 어려울 테고, 반면에 말씀하신 AI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완전 호황에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 기대감이 이 지금 물리적 실체를 갖춘 아주 장기적 패러다임 어떤 전환을 입증하는 어떤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구조적 공급 부족에 좀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선점을 위해서 계속 가격 상승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 구리 집약적인 설비 투자를 강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하고 전략 산업의 호황이 단기적인 어떤 버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간 지속될 어떤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 차질 자체에 더해서 산업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 구리 가격 상승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8월부터 구리 반제품이나 구리 파생 상품에 대해서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태고, 또 정제 구리에 대해서는 2027년에 15%, 2028년 30% 관세 부과를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대통령이 이를 부과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 전망은
좀 더 셈법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게 많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가 올 6월에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이제 사재기에 들어갈 겁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 가격을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실제 관세가 도입된 2027년 이후에 미국 내 가격만 유독 높아지는 어떤 가격의 지역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미국만 높아지고. 그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직접 재련소를 짓거나 산업의 중심축을 옮겨가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구리가 지금 이 단순한 원래 일반 금속이하고 아주 흔한 금속이었는데 지금 히토리처럼 아주 전략 금속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략 자산으로. 그래서 가격하고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계속되는 한은.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구리의 생산이나 공급 자체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발현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습니다. 물론 예. 다양한 정치적 또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자재가 있다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 전략 광물 등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죠. 또 이번 공습에 이어서 라틴 아메리카에도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를 네네. 전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격이 있고요.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핵심 자원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어떤 전략적 행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김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습 그다음에 좀 세계에서 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근데요 구리 주요 생산국은 아닙니다. 근데 인접 국가가 칠레하고 페루 등이 구리를 많이 생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어떤 지정학적 불안정을 고조시키면서 구리 가격의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상승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행보는 뭐냐면 그 구리하고 그다음에 리튬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원자재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남미 대륙에. 그래서 어떤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으로 재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등 원자재 글로벌 공급 부족 전망 그리고 가격 상승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게 기업 장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해외 강산 지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계약을 통해서 원료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대체 소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또 AI 기반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구리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좀 장기적이거든요. 병행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폐기물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도시광산 중심의 순환 경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구리를 필수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선제적 재고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거래처 외에도 제2, 제3, 제4의 공급 채널을 미리 구축해야 하고요. 지금 가격보다 이 공급 안정성이 검증된 대형 재련소 그다음에 또 상사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끝으로 단순 금융 상품이 선물 해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은 창고에 실물 재고를 쌓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아닌 실물을 확보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선제적인 재고 확보와 공급 안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하는 구리 가격과 관련해 그 이유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